김종숙 회장님, 글로리아 선교사님, 정한야 회장님, 이현주 이사장님, 한신비 학생, 금종래 박사님. 네. 제가 이쪽으로 옮길 테니까요. 우리 목사님 여기 앉으시고 그 차례대로 해서 이렇게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저 맨 끝에 김종래 선생님께 맨 끝으로 가시고요. 그 프로그램에 있는 성함대로, 아니 그 명찰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 해드릴 테니까. 변경숙 회장님 여기 앉으세요. 여기 변경숙 회장님 여기 첫 번째. 여기 앉으세요. 그 다음에 글로리아 선교사님 그 옆에. 정한야 회장님, 네, 거기 앉으시고요. 이현주 이사장님 안 오셨어요. 한신비 학생, 네, 거기 앉으세요. 금종래 박사님, 네, 여기 앉았습니다. 여기 앉으라고 그랬어? 거기 앉으셨어요? 네네. 그러면 지금 정한야 회장님이 안 오실 거예요? 네. 정한야 선생님 오셨고, 이현주 이사장님 안 오셨습니까? 안 오셨어요. 네. 그러면 죄송해요. 목사님께서 저쪽으로 가시면 이 의자를, 왜냐면 토론자들은 자, 2부 토론을 맡으신 선생님들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토론을 맡아주신 7분의 선생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면 시간이 많이 지날 것 같아서요. 바로 토론을 시작하면서 앞서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은성 목사님은 지금 다시 뵈니까 다 아시죠? 부부 목사님이십니다. 바깥 어른도 목사님이시죠? 네, 바깥 어르신께서는 이제 우리 교민사회에서 아주 잘 알려지신 그런 황준석 목사님이신데, 오셨나요? 여기 계신가요? 황 목사님? 잠깐 나가셨어요. 네, 손 씻으러. 황 목사님 어디? 목사님 저 뒤에 한번 봐주시고요.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듣자니까 우리 황 목사님하고 이 목사님 사이에 엔터테이너가 있으시다고요. 네, 가수 팀의 부모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네, 가수 팀의 부모님이시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은성 목사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역량을 모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충근 박사님을 통해서 그동안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뵙고 또 여러 번의 만남의 기회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통일이 임박해 올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직접 살고 있다는 것도 행복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기가 막힌 희망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기까지는 수많은 우리들의 노력과 또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햇볕 정책을 써왔지만은 사실 이러한 저희 남편과 함께 이야기를 하기를, 이 햇볕 정책의 아이디어는 정말 좋은데 이게 우리나라가 해서는 먹히지도 않을 일이다. 왜냐하면 저 공산주의 쪽에서는 공산 전체주의 자기 쪽에
그 영향으로 통일을 원하지 자유민주주의의 통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잘나서 잘 살고 도와준다 하더라도 저 사람들은 우리를 이용할 뿐이죠. 감사할 것도 아니고 마음이 변할 것도 아닌 거 여러분도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퍼다주고 이런 것들이 저희 내외의 생각에는 이거는 너무 소원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번에도 그 한국 전쟁 종식이란 얘기를 하고 평화 통일을 가지고 미국에 있는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미국 정부에다가 우리나라는 전쟁에 문제가 없다, 평화 통일로 한다 이런 것 가지고 그 정부에다가 내놓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 남편 목사님이 일어나셨고 정말 나라를 애국하시는 여러분들이 자기의 사제를 털어가면서 이거는 아니다. 말은 너무 아름답지만 우리나라는 이게 전쟁 없이 해주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편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북한을 대하여 안일하게 있어서는 안 될 문제다 해서 우리 한국에 나와서 정말 그 표를 우리 동포들의 표를 받아가지고 사인을 받아서 미국 정부에다가 10만 장 이상을 갖다가 주는 그러한 일도 저희 남편과 제가 해냈습니다. 그만큼 말은 평화통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주 그냥 속 시원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 싸워야 합니다. 그만큼 무력을 준비해야 하고 저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준비를 우리가 해야만 전쟁 안 하고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내어주고 이런 관계 속에서 있을 때에 해외에 있는 우리의 그 동포로서는 이런 걸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우리 여기 다 해외에 나가서 계신 우리 교포들이 계신 줄로 아는데 많은 분들이 첫째, 우리는 해외에 나가서 우리 국민들끼리 서로 마음이 하나 돼서 소리를 내야 됩니다. 정부에다 소리를 내야 됩니다. 돈 가지고 되는 거 이전에 우리가 함께 합쳐서 한 소리를 낼 때 이것은 그 나라의 정부의 호소가 되는데 특별히 저희는 미국에 삽니다. 그 패권 국가인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함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교포들이 하나가 돼서 이 소리를 발할 때에 이 미국에서는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반대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다. 안일하게 앉아있을 수 없다 싶어서 우리 목사님 비행기 타고 와서 저와 함께 우리 대한민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우리 국민들한테 사인을 받고 우리는 전쟁, 평화, 통일 이거는 다 말만 가만히설이지 우리는 이거를 동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사인받아서 미국 정부에다 제출하는 그런 일들을 정말 남부르게 도와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앞장서서 일을 한 일도 있는데 아무튼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된 걸 감사하고요. 이 박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대세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든 국민이 한 마음이 돼서 이런 그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가지는 자세가 정말 안일하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일어나서 행동하는 우리 국민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하나가 돼서 우리 행동 다 하실 거지요? 네. 여러분 중에 아오테 아오라라는 말 아세요? 아오테 아오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여기 딱 한 분만 아세요. 그 뉴질랜드라고 하는 마오리족들이 쓰는 그 원래의 말로 뉴질랜드라는 말이 아우테 아우리라고 하는데 뉴질랜드에서 오셨습니다. 그 우리 이 목사님은 미국에서 오셨고요.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 네, 미국 독립을 이끌었던 도시지요. 네, 필라델피아에서 오셨고 우리 변경숙 선생님은 오클랜드 뉴질랜드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 대한 책도 쓰고 그러셨는데요. 뉴질랜드에서는 우리 통일 역량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아서 좋은 데로.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질랜드에서 전 오클랜드 한인회장을 역임했고요. 이민 간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교민사회에서 거의 초기 이민자 중에 한 사람이고, 오늘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세계여성협회에서 토론할 수 있게 초청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국에 살 때 국민학교라고 단어를 쓸게요. 국민학교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노래를 항상 불렀고, 우리 학교를 가나 어디를 가나 반공, 멸공, 그런 단어가 많이 붙어 있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뉴질랜드에도 뉴질랜드의 우리 교민 역사가 한 50년쯤 됐는데 본격적인 이민은 한 30년쯤 됐어요. 점수 이민이 오픈되면서 그전에는 한국인이 올 수 없었고 영주권을 따려면 하늘에서 달을 따라, 그게 차라리 낫다, 쉽다, 이럴 정도로 이민이 가기가 어려웠는데 점수 이민이 되면서 한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고, 지금은 뉴질랜드 전체 인구가 550만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한국인은 3만 5천이 됐어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늘었다고 하지만 우리 미국이나 일본, 중국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오늘 그 말씀을 아까 특히 우리 박사님 그 기조연설을 들으면서 굉장히 쉽게 다가온 게 있어요. 통일을 원하는 것은, 통일을 원하는 힘이 통일을 반대하는 힘보다 강할 때 통일이 된다. 저가 굉장히 실감이 갔습니다. 너무 쉽고 저도 공부를 해서 들었지만은 우리 윤석열 정부의 대북한 통일 정책은 자유의 확산을 목표로 뉴질랜드 아니면 자유우방 국가들과 서로 힘을 합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할 때 자유주의 승리로 통일을 이끌어야 한다고 제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일을 반대하는 큰 세력들, 특히 우리 통일은 우리 북한과 남한, 우리 민족끼리만 돼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러고 싶지만 주변에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반대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고, 또 속으로는, 겉으로는 원하면서 속으로는 질투를 내는 나라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리적인 조건이, 특히 아까 또 박사님께서 지도를 보여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실감나게 지도를 봤습니다. 3년 전에 뉴질랜드 제일 큰 국립박물관이 있어요. 그런데 국립박물관에 있는 큰 세계 지도가 이쪽 벽만큼 큰 지도가 있었는데 세계에 많은 관광객이 들어와요. 그래서 들어올 때마다 그 들어가는 제일 처음에 그 세계 지도를 보는데 우리의 그 동해 바다가 재팬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한인에서, 제가 한인회장을 할 때입니다. 깜짝 놀라고 우리 대사관과 영사관과 우리 한인회가 다 힘을 합해서 저거는 재팬시가 아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코리아시라고 하고 싶지만 거기까지는 참더라도 적어도 이스트시라고 바르게 그 기록을 해주세요. 그런 우리가 막 운동을 하고 정부 측에 항의를 하고 서한을 보내고 해서 결국은 받아냈습니다. 재팬시가 아니고 이스트시. 저는 저희 1950년 우리 6.25 동란을 지금 떠올리자면, 사실 제가 태어나기 전이었는데 한국 동란이 일어났다. 그때 유엔에서 발표를 하고 딱 3일 만에, 세계에서 가장 빨리 3일 만에 이 불쌍한 나라를 도와줘야겠다라고 참전을 결정한 나라가 바로 뉴질랜드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뉴질랜드는 조그마한 나라예요. 지금 550만 국민인데 옛날에는 더 적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때 군인들이 한 8천여 명 이렇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너무 많은 군인들이 볼런티어로 이 동양의 조그마한 나라, 불쌍한 나라를 도와주러 가겠다 막 참전 지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8천여 명 되는 군인들 전체에서 6,500명의 참전을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안 되겠다. 너무 많은 군인이 빠져나가겠다. 자른 숫자가 4,600명이 참전을 하였습니다. 그 4,600명은 미국에 비하면 작은 숫자지만 퍼센테이지로 볼 때는 가장 많은 그 인구 밀도에 비해서 가장 많은 참전을 한 나라가 되었고 또 좀 많은 희생자들이 일어났고 했어요. 지금도 저희는 참전 용사분들하고 잘 유대관계를 해요. 초대도 하고 우리가 잘 방문도 하는데 그 참전 용사분들이 지금은 다 나이가 거의 90이 넘었어요. 그리고 해마다 돌아가시는데 이분들이 6.25 동란 얘기만 하면 눈이 파릇파릇 아주 파래져요. 그러면서 아주 막 20대로 돌아간 15세, 16세 참전한 분들이 한국 동란 얘기를 하면서 평생에 자기 그 한국에 대한 걸 제2의 고향이라고 그렇게 가슴 안고 살고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제가 오픈을 넘으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뉴질랜드의 우리 동포들이 한 60%, 70% 이상의 거의 좌익 세력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참 안타깝고 저희도 계속 그 우리 윤석열 정부에 발맞춰서 우리 힘을 길러야 되고 결국 우리가 힘이 약하면 통일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회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데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바이며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사실 지금 전문 직업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다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이 부모를 따라 이민한 어린 자녀들이 다 지금 성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 어린이들은 지금 어린이가 아니에요. 프로페셔널 직업 전선에 있지만 6.25 동란을 잘 몰라요. 그리고 한국어도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급한 부분은 우리 요 동포들, 특히 차세대 동포들과 현지인들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정확한 한국의 역사, 그 다음에 교육을 정확히 교육시켜야 되는 게 굉장히 저는 현실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어 보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직 1분 남았으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적절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한국어 보급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주류 사회에 진출을 해서 우리 진출하지만 우리 아직 인구가 적기 때문에 한국인 이민자도 증가를 해야 돼요. 이렇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한국 윤석열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가 좀 더 긴밀한 유대 관계를 해서 좀 한국인이 더 많이 좀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저도 굉장히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1968년에 뉴질랜드를 방문하였고 국빈 방문하였고 또 뉴질랜드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때부터 한국과 뉴질랜드가 무역, 경제, 문화, 수산업, 목재업에 많이 발달을 하였고 그 뒤로 계속 정말 우방국가라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우리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2050년쯤 그 전에 통일이 되어서 지금부터 아마 22년 후가 될 것 같아요. 세계에서 우리가 2위가 되는 그날이 올 때를 저도 기대하며 다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박수로 그날을 기다리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시는 나라에서 주류 사회에 진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또 동시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문화, 우리 역사를 잊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재외국민 교육도 빠뜨리면 안 되겠지요. 이번에는 동구권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김글로리아 선생님이신데 체코에서 선교 사업을 하시면서 체코라는 나라는 체코슬로바키아였다가 이제 동구권이 해방이 되면서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나뉘어진 나라 중에 하나죠. 체코. 보시면서 많은 거를 느끼실 것 같아요. 체코에서 사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통일 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느끼셨는지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체코의 김글로리아입니다. 실은 저는 공산국가에서만 제가
30년을 지금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1992년부터 옛소련이었던 그런 그 소비에트 연방국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서부터 사역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체코슬로바키아 그리고 폴란드, 세르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등 발칸반도 이렇게 쭉 지금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있었을 때에 디아스포라 우리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 문화와 러한 이렇게 통번역 공부를 시켰습니다. 지금도 우리 비대면으로 어젯밤에도 공부를 했습니다. 밤 1시까지 공부를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제자들이 와 있습니다. 한번 일어나서 보세요. 우리 중앙아시아 우리 제자들입니다. 앉으세요. 우리 고려인들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해외 선교 사역을 지금 30년째 하고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한국이 자유국가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한국이 자유국가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올 4월에 한미동맹 70주년 미의회 연설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세기 말에 한국에 온 호러스 언더우드,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 그리고 메린 스크랜톤, 로제타 홀 등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와 병원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교육에 힘을 썼고 그 결과 한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들이 교육과 언론과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활동에 진출하는 기반을 닦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한 애국심을 고양을 시키는 자녀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자녀가 3명인데 한국어를 참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 유럽 한인 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한국 웅변대회에 7년간 연속해서 체코 대표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엄마인 제가 7년 동안 얼마나 자발을 안 재우고 훈련을 시켰겠어요. 그리고 또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좀 확실합니다. 몇 년 전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국방부에서 실시했던 통일안보 비전 발표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온 가족이 연극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우즈베키스탄에서 저희 가족이 고려인 한 니콜라이 할아버지 집에서 한 집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통일을 염원하는 어느 고려인의 눈물이라는 연극으로 북유럽을 이제 그 예선을 통과하고 한국 본선에서 국방부 장관상을 획득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 바로 치면 나옵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어느 고려인의 눈물입니다. 거기에 제가 노래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제 노래 듣고 싶으면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 1937년에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주를 당한 우리 고려인 한 니콜라의 할아버지 눈에는요, 남한도 북한도 너무 사랑스럽고 그러한 나라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고려인들 눈에는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체코에 사니까, 그리고 동유럽을 다니면서 공산주의를 확실히 저희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동유럽 국가를 다니면서 거기 보면은 대체로 유물론과 무신론 사상의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특별히 어떤 영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부분을 강조하지 않고 오직 유물론, 물질주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결과를 보게 되면은 다 같이 가난한 나라로 전락해 있습니다. 제가 그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최근에 탈북자들의 고민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 탈북자들이 이제 또
증언을 많이 들으면서 그들이 한국에 처음에 대한민국에 초기 정착을 할 때에 하나원을 꼭 거치잖아요. 그래서 하나원 생활을 거치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큰 왕 같은 대접을 받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북에 두고 온 가족을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한국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탈북자들의 그 고민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과 북이 서로 실상을 더욱 다 잘 알아야 되는데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더 느낄 텐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북한의 어떤 식량난이나 그리고 북한의 어떤 그런 인권 실상을 말해도 일부 한국인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탈북민이 북한에 계신 형님에게 또 전화를 했어요. 이 고민이 또 하나 있는데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해요. 형님, 한국에서 하루 일하면 고래 쌀 2포대를 살 수 있단 말이, 이렇게 말을 하면 형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야, 너도야 그 반동 분자가 다 됐구나, 이렇게 형님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금 현재까지 했었던 대통령 취임 연설이나 그리고 광복절 연설이나 그 다음에 민주평통 민초기 연설이나 유엔 연설 그리고 미의회 연설 등에서 제가 다 뒤져봤어요. 다 서치해봤는데 보니까 주제가 자유민주주의였었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자유민주주의의 확산을 목표로 발전되어야 된다고 강조하셨고요. 그리고 대북한 그리고 통일정책은 본질적으로 우리끼리가 아닌 전 세계의 자유진영의 연대를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다고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윤 정부에게 바라는 부분은요, 특별히 우리가 해외에 있으니까 굉장히 정보가 좀 많이 늦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에 나가면 이렇게 좌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나 워크숍이나 토론회 강연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한 자유 통일에 대한 이해를 더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야만 우리 제1동포, 제외동포 750만의 그 역량을 모으게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대모사까지 해주셔서 제가 차마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세계 지도 머릿속에 좀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 어디서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시작했잖아요.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시작했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오세아니아 밑으로 왼쪽으로 해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뉴질랜드로 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서 지금 체코 프라하 구경 잘 하셨죠? 이어서 독일로 가겠습니다. 네, 독일로. 그래서 동유럽에서 서유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안야 선생님이신데요. 파독 간호사셨지요. 네, 제가 처음에 독일에 가서 본에 정착을 했는데 집을 못 구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거기 독일도 그 임시 수도가 그 당시에 본이었는데 막 기구는 자꾸 기관들은 들어오고 막 국제기구 들어오는데 집이 없어서 그 하우징이 엄청 힘들었는데 그때 저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저희 아이들까지 케어해 주신 분이 파독 간호사 선생님이셔서 제가 특별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정말 따뜻했어요. 오로지 같은 말과 같은 역사를 같은 피를 나누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에 알지도 못했는데 제가 배가 이만했거든요. 입술이 다 터지도록 집을 구하러 다니는데 그분을 우연히 길에서 만났는데 자기 집에 와서 있으라고 해서 2달 반을 그 댁에서 신세를 졌습니다. 네,
우리 김연아 선생님께서, 정연아 선생님께서는 특히 독일에서 독일 통일 과정을 보셨기 때문에 하시고 싶으신 말씀 많으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5분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독 간호사로 독일에 가서 지금 현재 함부르크에서 삽니다. 그리고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서 금년에 또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자유통일을 위해서 제외 동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총재님으로부터 자유통일을 위해 제외 동포들의 역할을 모으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도 정치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 관심은 좀 있으니까 이제 뉴스 같은 거 이쪽 저쪽 뭐 유튜브도 이쪽 저쪽을 보면서 나름대로 판단해 가면서 무엇을 제일 먼저 생각했냐면은 우리가 그 자유통일을 말하기는 쉬워도 어떤 방식으로 자유통일을 해 나가야 되는 그 방향과 또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가가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차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1세대 자신들이 뭔가가 좀 알아야만이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고 우리도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본인들이 1세대들이 알지 못하고 그냥 아웃라인만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데 자유평화 통일을 해야 되는데 하는 이 말만 부르짖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 나름대로 뭐를 생각했냐면은 지금 현재 이 글로벌 세계에서 이 시대 전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너무 이 세계화 시대에 너무 무식해가지고 아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누가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 하면은 거기 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좌편향 쪽으로 많이 건너간 사람들도 많고 근데 의식을 좀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국민으로서 좀 말거는 알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많이 뉴스를 보는 편입니다. 근데 뭐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앉아서 통일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하니 조금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세계의 자유주의 국가들을 아울러서 우리가 한반도의 통일을 후원하는 세력으로 만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라는 환상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왔던 대한민국의 좌우파 대통령들이 많았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힘을 합쳐서 통일을 이룰 수 있었다면 왜 분단 상태가 70년이나 경과되도록 되지 않았겠습니까? 현재 한반도의 통일을 궁극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은 중국과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지금 공산 통일을 원하고 있고 또 원하지만 당장은 생존을 목표로 해야 하니까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022년부터 시작된 현재의 질서는 신냉전 질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신냉전 질서가 무엇인가 이것부터 우리 자체가 모르니까 남에게 말할 수도 없고 홍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자유민주주의 대권 위주의 세력 간에 지금 대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 질서가 지금 전환기가 그 특징이고 동지 간의 안보 또 공급망 결합 적과 동지의 교체가 과거의 적이 오늘의 동지로 변하고 오늘의 동지가 과거의 적으로 있었던 그 변화는 어제의 적과 동지가 뒤바뀐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현 시대의 인식을 좀 가져야 되는데 옛날 뭐 386 시대고 옛날 시대를 맨날 생각해가지고 계속 그냥 적으로서 미래는 보지 않고 현재 적으로서만 나아가려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치른 적이 있으나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에 미국은 일본과 군사 경제 결합 강화하였지만 반면 친구였던 소련은 지금 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변화, 또 독일과 프랑스는 오랜 적대 관계에 있었고 27번이나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뢰하는 친구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과 독일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서독을 재건해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폴란드는 2차 대전 중에 폴란드인을 300만 명이나 학살했습니다. 그러나 독일과 폴란드 간에 역사적인 화해가 있고 지금 신뢰가 굳혀졌습니다. 또 이렇게 지금 시대 전환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좀 더 우리 국민들도 좀 더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저도 아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에 살면서 그래도 누구에게라도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우리 시대 전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다른 분들한테도 좀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란을 포함한 불과 4나라에 불과한 유라시아의 독재 정권들의 운명은 한미일 삼각동맹의 역사적 형성으로 인해 완전히 봉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계 정치의 대세가 2020년대부터 공산 진영의 총체적 붕괴가 되었고 공산주의 진영 내 자본주의 진영의 대결로 특정 지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냉전 종식 후 패권국으로 등극한 미국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화 정책을 전개했습니다. 평화적 수단으로 즉 무역으로 획득하고 가능한 세상을 만들었고 세계화에 동참한 지역에는 평화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냉전 이후의 세계는 평화의 세계만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세계 경제 제도를 세계로 확산하고 한국은 미국과 결합해서 자본과 기술, 반도체 공급망을 구출하기 시작해서 대북한 통일 정책은 본질적으로 자유진영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루는 것입니다. 미국은 물론 일본과의 협력도 한반도의 안보와 통일을 이루는 관건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궁극적으로 국제 정치 문제입니다. 한국은 우리의 적과 동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정학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제가 윤석열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말씀이 통일정책에 대해서 한마디 잠깐 하겠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필립 브란트하고 콜 수상이 인적 교류를 동독 서독의 방문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서독 체제를 몸소 체험하고 비교하게 되어 그들이 못 살고 은폐된 생활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정치, 경제 및 분야에 있어서 제도적 형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필요한 경제 지원과 우리가 원하는 인적 교류 간의 상호주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전 국민의 북한 인권운동이야말로 남한의 친북 세력을 상쇄하고 북한의 핵무기를 무력화시키며 북한 주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나아가 통일의 길을 열 수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자유와 인권을 무기로 북한의 핵무기를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민주화를 통한 통일이 오늘날의 시대 정신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중국에서 떠도는 탈북자들을 난민의 지위를 얻도록 우리 정부의 유엔과 EU 그리고 중국 정부에 대한 적극적 외교가 요청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금 대통령실의 시민사회 수석실 행정관이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잘 좀 대통령실에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독일이 통일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동독의 라이프치히에 있는 아주 작은 니콜라이 교회라는 데서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회를 했다는 것. 그 기도회가 점점 커져가지고 걔네들은 플라자문 하니까 광장을 꽉 덮을 만큼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다는 것. 저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그게 북한에서도 일어나는 순간 통일은 우리 앞에 정말 도둑처럼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의 보도가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저는 두 번째 요인으로 우리 탈북자들이 많잖아요. 동독을 탈출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우린 이제 35,000명이 채 안 되는데 동독은 훨씬 많았어요. 근데 처음부터 동독을 탈출한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탈북자라고 부르는데 난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용어는요 엄청 중요합니다. 말이 이데올로기예요. 사실은 단어 저걸 뭐라고 부르느냐가 사실은 성패를 좌우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으로 바로 못 오고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지구 반바퀴 돌아서 한국으로 오듯이 동독을 탈출하는데 베를린 장벽을 넘어서 서독으로 오기가 너무 힘드니까 다 총을 맞고 죽고 성공률이 너무 낮으니까 걔네들도 헝가리, 체코, 폴란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탈동독을 했죠. 근데 그쪽 나라로 가도 서독으로 올 수 있는 비자를 받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1989년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호네커가 그 당시에 평의회 의장이죠. 호네커가 그 탈동독을 한 사람들이 폴란드, 헝가리, 주로 헝가리가 제일 많았는데 헝가리, 폴란드, 체코 이런 쪽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동독을 삥 둘러서 서독으로 가는 거를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서독이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 야, 뭘 그렇게 둘러서 가냐. 이렇게 오면 동독을 거쳐서 동유럽이니까 너네 동독을 가로질러서 오면은 서너 시간이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하루만 넘게 걸리는데 뭘 그렇게 오냐. 근데 호네커가 그걸 승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 자유열차라고 불렀는데 그 1차, 2차로 나눠서 동독을 가로질러서 우리로 하면 탈북자들이 백두산에서 중국에서 쭉 해서 개성으로 해서 서울로 들어온 겁니다. 걔는 프랑크푸르트로 들어왔죠. 동유럽에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저는 그런 기적이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난다면 그렇게 온 사람이 15,000명입니다. 탈동독을 했던 사람들이 1989년 이맘때예요. 딱 이맘때 가을에 10월 초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탈동독을 말하자면 반동분자들 아닙니까? 배신자들이라고 우리 하잖아요. 탈북자들을 민주당 님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오라고 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그 배신자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정말 배신자고 진짜 반국가 세력이거든요. 헌법상 우리 국민인데. 근데 우리 중국에 있는 15만 명 가까운 이 탈북자들이 열차를 타고 정말 자유열차죠. 백두산을 넘어서 함경도, 평안도, 개성을 지나서 한국으로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동독에서 나도 태워가세요 하고 기차를 세우는 일도 벌어졌어요. 그게 자유의 승리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베를린 벽 무너지고 통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조그마한 니콜라이 교회에서의 기도, 그 다음에 동독을 가로질러서 탈동독한 사람들이 서독으로 가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워했다는 거죠. 동독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때 우리는 통일이 부작용 없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이번에는 탈북자 순서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새터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터민이라는 단어는 DJ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썼던 단어입니다. 탈북자라는 단어 자체를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 용어는 탈북자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법, 이렇게 법률 이렇게 앞에 뒤에 더 있는데, 그래서 탈북자법이에요. 탈북자 보호법이에요. 근데 그 법률 용어를 안 쓰고 새터민이라는데, 우리는 흩터민인가요? 여러분과 저는 흩터민인가요? 그래서 제대로 용어를 써줄 때 확실하게 개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한신비 양입니다. 아마 이름을 안 넣은 거는 탈북자들이 대체로 자기 이름을 안 밝히고 싶어하고 그래서 배려하는 데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한신비 양은 본인의 이름과 얼굴 다 내놓고 본인의 얘기를 하는 그런 학생입니다. 국민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탈북자가 바라보는 통일의 모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탈북 대학생입니다. 혹시 예전에 북한 사람들을 만나보신 분도 계시고 안 만나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머리에 막 뿔 달리고 그런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사람들도 남한 사람들, 우리 한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2015년에 탈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15년을 살았어요. 이제 북한에서는 일체 그 해외의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한국 계획원으로 배우거든요. 근데 저도 정말 이제 괴물처럼 생긴 줄 알았어요. 근데 한국에 와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탈북을 하게 됐던 계기가 이제 김정은이 김정일의 그 후계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대대손손 내려가면서 이제 정권을 어떻게 독재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제 김정은이는 그 방법으로 무력을 잡았습니다. 무력을 잡아서 장성택, 고모부죠. 이제 처단하는 그런 어떤 공포적인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면서 이제 공포 정치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점점 더 압박하고 이제 점점 더 힘들게 만든 거죠. 그 영향이 이제 개개인한테도 미쳤고 저희 집도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생계도 이어가기 힘들 정도로 저희 부모님은 오늘 장사를 하는데 이제 내일 뭐 먹을지에 대한 그 내일을 위한 장사를 하고 그렇게 매일매일을 정말 그 어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본 기준도 안 되는 그런 삶에서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탈북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탈북을 해서 엄마와 함께 15살이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탈북을 했습니다. 그 중국에 왔어요. 중국에 왔는데 중국은 과연 탈북민들을 환대할까요? 지금은 중국이 북한의 편이지 않습니까? 국제적인 외교적인 관계에서 보면은. 그렇지만 중국은 탈북민들을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자기들의 사리 사욕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신분이 없고 탈북을 하는 것 자체가 합법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탈북민들을 이용을 해서 강제노동이나 인신매매를 통한 그런 자기들의 어떤 수단으로 이용을 한 거죠. 그렇게 탈북한 북한 주민 여성분들이 또 다시 중국에서 인권 침해와 자유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중국에서 또다시 이제 저도 이제 인권 침해를 많이 받고 한국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어요. 북한에서도 몰랐고 중국에서도 몰랐고 중국에서 간신히 이제 인맥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갈 결심을 하고 중국에서 벗어나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 오는 과정에서 저는 수많은 북한 탈북민들을 만났어요. 저는 15살이었지 않습니까? 15살 때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그리고 16살에는 이제 엄마가 됐습니다. 그렇게 다행히 자유 대한민국으로 오게 됐어요. 오면서도 수많은 탈북민 몇백 명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저와 같은 일들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심지어 더 험한 일을 경험한 사람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다행히도 자유를 찾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북한 여성들이 중국에서 훨씬 더 많아요. 지금 35,00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은 더 많아요. 저희는 한국에 와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정말 이게 73년이지 않습니까? 분단된 지. 너무나 격차가 큰 겁니다. 이제 북한은 73년간 독재 정치를 인해서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정권을 이제 유지를 해왔지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아래 K 문화를 일컫는 강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100년을 앞서온 기분이에요. 저희가 100년 전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핸드폰도 없고 정말 어려운 정말 그 원시 사회에 얼만 정말 기본 지금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탈북민들이 이제 그렇게 갑자기 100년 후로 던져져 와서 이 시대의 문화와 모든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북한 사람들은 가족과 또 친척들, 친구들 다 고향에 두고 이제 분단이라는 아픔 때문에 이 모든 걸 감내하고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통일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이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보다 더 먼저 오신 분들은 이제 태영호 의원님도 계시고 이제 기자님도 계시고 이제 여러 방면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분들이 통일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이 시대에서 통일 리더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김정은이 러시아에 방문을 했잖아요. 제가 북한 소식을 제일 궁금하시죠?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북한은 정말 초비상사태였어요. 왠지 아세요? 반란이 일어날까봐, 쿠데타가 일어날까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북한이 이제 정말 다 막다른 길이구나. 더 이상 방법이 없구나. 어떻게 할. 제가 있을 때도 K-팝까지는 아니지만 그 1990년도에 그 박상철 씨 노래와 그리고 천국의 계단 같은 그런 드라마가 이제 많이 접할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한국에서 북한 쪽으로 많은 삐라와 USB나 식량들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로 이제 탈북민들이 접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접했는데 이제는 제가 탈북한 지 7년 차가 되잖아요. 7년 후인 지금은 이제 청년들이 머리가 다 텄습니다. 더 이상 북한의 세뇌와 이런 거에 용납당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디 탈북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쿠데타 일으키잖아요. 그 전 지역 3대 멸족을 시켜버려요. 이게 공포 정치하고 또 주민들을 억압하는 북한식 방식이고 주민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는 내부적인 어떤 북한의 변화와 또 우리가 이렇게 밖에서 지금 오신 분들 정말 대단해요. 정말 파워가 느껴집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의 통일, 한민족 이러한 어떤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병아리가 어떻게 알에서 부화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병아리가 시기가 오면은 깨어나려고 안에서 이제 껍질을 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뿌리가 약해요. 잘 안 깨집니다. 그걸 인지하고 이제 엄마 병아리가 어떻게 할까요? 밖에서 또 이렇게 막 쫓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한 빨리 밝은 빛과 함께 엄마 병아리를 아기 병아리가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이론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이제 북한에서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얘기합니다. 막 하잖아요.
그치만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이미 다 깨져 있지만 누군가 김정은이를 정말 총살을 하거나 어떻게 갑자기 기적 같은 일, 이제 동서독처럼 뭐 이렇게 허가를 해준다거나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막 그렇게 정확한 답안도 없지만, 그렇지만 또 저희가 이렇게 외부에서 북한 인권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북한 이슈화하면서 통일을 이제 선호하고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한테 마음에 이제 스스로 스며들고 이러면은 언젠가는 정말 기도처럼, 저희가 저도 크리스천이거든요.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전해지지 않을까요? 네, 저도 정말 탈북 대학생으로서 이제 통일에 대한 어떤 열정과 열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시간상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탈북민들도 이제 그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통일 리더들한테 요즘은 MZ 세대들 통일 어떤에 대한 의지가 저하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탈북민들은 아직도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도모를 해서 각 국에서 정말 공부하시는 탈북 청소년들 많이 도와줘서 함께 이제 저희 여성협회 모든 분들 다 함께 통일을 위해서 어떤 간절한 마음이라도 지니신다면 언젠가는 정말 저 외교적으로 정말 답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뭐 외교관들 다 바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훌륭한 생각, 아이디어 많이 하지만 사실 이게 한두 마디로 풀릴 일이 아닙니다. 네.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이만큼은 자유와 인권이 꼽히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어서 왔다고 하는 우리 한신비 양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보내주세요. 네. 제가 한 15년쯤 전에 탈북자가 10만 명이 되면 대한민국은 통일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3만 5천 명에서 지금 이렇게 정체되어 있지요. 그래서 북한에는 없지만 중국에 나와 있는 탈북자들이라도 이제 우리한테 오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북한의 정보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우리 한양은 어머니하고 같이 나왔으니까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탈북자들의 80%가 북한으로 돈을 보내고요. 북한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럼 발 없는 말이 천리 아니라 만리를 가는 곳이 북한입니다. 왜냐하면 정보통신 기구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 말로 다 가는데 엄청 빠르게 번져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와 있는 탈북자들이 통일의 전령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이만갑에서 듣던 소리를 여기서 오늘 들으셨지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대망의 마지막 순서. 금종래 선생님은 여러분 많이 아시지요? 경기도 의원을 하셨었고, 그죠? 네. 네. 그리고 앞으로는 더 큰 꿈을 꾸고 계시는 아마 오늘 소발제와 토론을 하시는 분 중에 유일하게 정치의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마지막 토론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저희 8차 세계 한일 여성대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금종래라고 합니다. 저는 이 시간이 굉장히 지루하고 여러분들 많이 떠나셨는데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통일이 뭐냐?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루하다고 통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경제 논리로 젊은 친구들은 비용 문제로 통일을 생각하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세대에 저는 통일이 뭐냐? 통일은 반드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해야만 하는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충근 박사님의 논문을 제가 수도 없이 읽어봤습니다. 그랬는데 가슴에 딱 와닿는 워딩이 있었어요. 여러분 워딩 아시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것이 워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가슴에 와닿는 워딩은 자유의 확산이었습니다. 너무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고요. 통일은 그냥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없어졌어요. 교과서에서 제가 강의를 갔는데 우리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저 김포시 평도 회장님 와 계시는데 아이들이 못 불러요.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을 불렀어요. 선생님 왜 아이들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몰라요? 그랬더니 교과서에서 없어졌대요. 이 좌파 정권에서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 자체도 없애버린 그러한 우울한 10년이 지나갔는데요. 이제는 우리의 소원 통일이란 노래보다는 오늘 워딩이었던 자유의 확산, 바람처럼 이렇게 자유는 꼭 우리한테 필요한 거고 자유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큰 우리가 정부의 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운명이 걸려있는 22대 총선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자유 대한민국으로 가느냐 사회주의로 가느냐 딱 두 가지 아젠다예요. 여기서 얼마나 중요한 키워드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가 없으면 이 세상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소중한 자유를 여러분 우리는 자유의 소중함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자유가 없으면 한순간 우리가 살 수 없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통일을 기대하지 않으면 자유는 결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그런 것이다 생각이 들어지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윤석열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시작한 지 1년 반쯤 지나가고 있습니다. 키워드가 있어요. 거기에 또한 윤석열 정부의 키워드는 뭐냐면 담대한 구상이라는 키워드를 내놓으셨거든요. 담대하다. 말을 거꾸로 하면 대담하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여러분 담대한 거하고 거꾸로 말해서 대담한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선영 의원님께서 조용히 말씀해 주시면서 그 말씀 언어 안에 들어있는 이 임파워먼트, 이 힘, 파워풀한 거 저는 뼛속까지 느껴져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에는 그 생명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말로 모든 것이 다 되는데 거기에 단어가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내서 하는 것이 말이잖아요. 그죠? 쓰는 것은 단어고 담대한 구상이라는 말씀을 윤석열 정부가 내놨어요. 그동안에 뭐 햇볕 정책 우리를 속였잖아요.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용기 있게 정말 자유의 확산을 위해서 온 국민이 특별히 750만의 재외 동포들이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한 구상을 가지고 자유 통일을 해야 된다.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후손에게 넘겨줘야 된다. 이러한 절박함, 간절함, 애절함이 있을 때 통일은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지루하다고 떠나가신 분들도 좀 인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남아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애국자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제가 긴 말씀은 이미 토론 자료에 책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마지막에 길게 5분을 채운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또 여러분 귀 속에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딱 3가지 여러분 기억해야 줄 것은 자유의 확산. 우리 한번 지루하고 졸려온다 한번 해볼까요? 네,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유의 확산. 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이 좀 무너지도록 다시 한번 시작. 자유의 확산. 담대한 구상. 네, 이 두 언어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시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자유 대한민국 여러분 바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왜 정치를 하냐고 어느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저는 내년에 국회의원 출마를 하거든요. 왜 하느냐? 저는 통일 대한민국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NGO나 바깥에서 하는 것보다 의원님 해보셨잖아요.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입법 활동을 통해서 할 때 더 빠른 자유 대한민국 통일이 앞당겨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주 담대한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자유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해 주신 우리 6분의 토론자분들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내려가시는 동안에
오늘 우리 토론회 한 것의 총 결산은 우리 이충근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간단하게 총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통일이 가까워왔다라는 그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의 그 토론을 다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통일을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그 북한하고 우리가 합치면 힘이 세진다, 이런 국제정치학적인 그런 거는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70년이 지나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우리 동포가 아닌 사람처럼 됐습니다. 키가 우리보다 20cm가 작습니다. 북한은 137cm가 되면 군대를 간대요. 지금 몸무게가 37이 넘으면 군대 간답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는 애들이 군대를 가요. 지금 민족이 이렇게 정말 이상한 민족이 됐는데, 지금 마지막에 그 발표하신 토론하신 분이 이 자유의 확산, 제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 자유란 말이 수십 번이 나오는데 통일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통일이라는 용어 대신에 자유를 확산시키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즉 북한에다가 자유를 확산하겠다, 그게 이제 통일하겠다는 얘기가 되고, 우리나라 그 이전 정부들이, 앞에 정부들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 말이 되지 않는 논리를 가지고서 북한이라는 나라가 내일 곧 없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살려주는데 급급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주의 국가들과 힘을 합하여, 즉 국제정치적인 조건을 만들어서 북한에다 자유를 확산시키겠다. 그래서 나가는 방향이 아주 올바른 방향이 되었고, 그 사이에 취임하고 지금 1년 반 정도 됐는데 아주 진전을 많이 했습니다. 바로 최근에 우리나라 국가안보 보좌관, 국가안보 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같은 정책을 지속할 경우에 북한은 붕괴될 수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소독이 붕괴되는, 동독이 붕괴되는 그와 마찬가지 상황이 이제 우리나라에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여기 그 해외에 계시는 그 동포 여러분, 특히 그 여성 여러분들이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해외 동포들이 견해가 많이 갈리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전달해 주시고 또 동포들을 규합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은 우리는 아주 쉽게 통일도 이룩할 수 있고, 통일 과정이 이렇게 힘들지 않게, 독일이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독일에서부터 보고 배울 수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다 연구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올바른, 잘못된 것은 다 이제 고치고 올바른 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런 날을 하루빨리 이룩하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오늘 아주 몸이 좋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알기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교민들, 특히 여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통일을 논하는 이런 자리는 처음인 것으로 제가 압니다. 여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또 기획해 주신 우리 집행부들 모두를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박선영이었고요. 마이크는 이제 박세영 씨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네. 그럼 더 큰 박수로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포럼을 마치고 마지막 3부에서는 최정훈 음악감독님과 정말 신나게 합창의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그 전에 내일 저희 여성대회에서 저희 여성 포럼, UW 고문이신 박영수 미래학 박사님의 내일 스케줄이 있으신데 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잠시 한 5분간 네. 제가 오늘 통일 이야기를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통일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미래학
미래학자입니다. 저는 영국 정부 20년, 호주 정부 10년 미래학 연구를 많이 했고 연세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요. UN 미래 포럼 세계 미래 보고서 시리즈를 제가 출판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는 통일은 언제 오는가? 미래학에서 이미 예측을 다 해놨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에 보면은 저기 보이죠? 잘 안 보이지만은 저게 뭐냐 하면은 농경 시대에 지나서 산업 시대에 지나서 그 다음에 정보화 시대가 오고 AI 시대가 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United World 2050년 전 세계가 통일되어서 하나로 국경이 무의미해지는 시대가 2050년이에요. 그런데 남북한의 통일은 언제쯤 오느냐 하면은 2040년 정도. 왜? 인공지능이 너무 파워풀해져서 사람보다 더 똑똑해지기 때문에 북한의 뭐 김정은 뭐 이런 것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AI,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을 해서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빨리 온다라는 거죠. 2025년에서 29년에 전 세계가 1시간대로 연결이 돼요. 1시간대로 가는 비행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1시간대로 가는 비행기입니다. 데스티너스. 그죠? 그리고 중국 회사에서 만드는 스페이스 트랜스포테이션 이런 것도 1시간대로 가요. 세상이 1시간대로 연결이 되면 내가 한국 사람인지 내가 미국 사람인지 내가 러시아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전부 인공지능 때문에 진행이 되는 거고요. 1시간 만에 초음속 비행기 이렇게 가는데, 자 이제 비행장이 필요 없고요. 이렇게 로켓을 타고 돌아다닙니다. 로켓은 왜 비행기 값이 비싸요? 여러분 오는데 전부 다 연료가 비싸서 그러는데 이거 연료가 필요 없고요. 배터리로 1시간만 날아가니까 1시간짜리 배터리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1시간 여행을 거의 무료로 하게 되는 시대가 온다. 2025년 28년 얼마 안 남았어요. 이렇게 이미 비행기 회사들이 전부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한인여성협회에서는 고문인데요.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구기구를 하면은 뭘 도와드릴 것인가? 그죠? 뭘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려야지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올 수 있나? 이게 동포 아파트 또 동포촌 뭐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초는요 우리가 준비를 할 겁니다. 뭐가 있느냐? 건강, 자연 건강을 준비해 놨고 VR, AR에서 우리 가상세계도 있고요. 로봇이 돌아다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미래는 국민정찰전이다 해서 전부 건강하게 건강을 위해서 디자인을 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건강 중심인데 증강현실 IoT 넷제로의 미제 에너지를 위해서 뭐 우리가 가스나 기름 안 써요. 넷제로 로봇 통거 드론 배송 시스템 그죠? 그리고 AI 스마트 홈 이런 데 여러분들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그죠? 뭐 3대, 5대 다 모여가지고 여기 독일촌, 뭐 호주촌 이렇게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할 거고요. 너무나 좋은 이런 디자인들을 저희가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효정 선생님이 준비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드론이 날아다니고 그죠? 드론 배송으로 이제는 서울시내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드론 배송으로 드론이 가장 소리 내지 않고 그죠? 날아다니는 이런 곳 이렇게 해서 집으로 그죠? 물건이 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배달이 돼요. 이런 시대를 저희가 이미 오고 있고요. 왔고요. 저희가 준비를 이전에 이렇게 보면은 그죠? 드론 택시가 무료로 여러분들을 서비스를 할 거예요. 이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돌아오는 시대가 되면 무료로 이동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무료로 날아다니 이거 보세요. 이게 비행장이 필요 없이 그냥 수직 상승해서 날아가는 거죠. 네, 이렇게 여러분이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차 여기 위에 자율차가 이제 2030년 25년부터 막 나와요. 자율차 다음에는 자율 비행기, 이걸 드론 택시, 에어 택시라 그래요. 에어 택시를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연구기구 하면은 이게 제가 준비 안 해도 저절로 오는 거예요. 저절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돌아다닐 거예요. 그죠? 이게 에어버스에서 준비하고 있는 건데 위로 붙으면은 에어 택시가 되고 밑으로 붙으면 자동차예요. 뭐 이런 것들 전부 준비가 다 돼 있는
이런 기술들입니다. 볼로에서 날아다니고요. 이항 중국제인데 이거 타고 얼마든지 우리가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차, 자율차가 나옵니다. 자율차는 뭐 이미 여러분이 아실 거고요.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이렇게 자율차가 돌아다니는데 여러분들이 북한은 어떻게 되고 북한에 뭐 김정은이 어떻게 어디를 가고 그 다음에 이게 보면은 전부 어디에서 보느냐 이제 인공위성에서 그죠? 전부 다 내려다 보는 거예요. 그죠? 인공위성에서 북한에서 김정은이 뭘 하는지 그죠? 누가 뭘 하는지 우리 남편이 어디 가서 바람 피우는지 금방 다 알아요. 금방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있다. 아, 저기에서 위성에서죠. 인공위성에서 다 내려다보기 때문에 이제 CCTV가 죽습니다. CCTV에서 짤딱망해요. 왜 CCTV가 필요 없이 전부 자동차에 블랙박스가 있는데 우주, 위성에서 전부 다 내려다보면서 박스 하나만 뜯으면은 밤중에 누가 돌아다니는지 어떻게 됐는지 전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왔습니다. 이렇게 우주에서 우리를 뭐 감시한다고 할까? 뭐 어차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세상이 온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생성 AI. 여러분들이 오시면 그죠? 이제 AI 시대예요. AI 시대. 그래서 모든 것을 그죠? 딥드림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제 사진을 그죠? 이게 사진을 올렸어요. 올리고 요놈을 변형시켜라 라고 말만 쓰면 돼요. 텍스트만 쓰면은 내 얼굴이 요렇게 변해, 요렇게 변해, 요렇게 변해, 요렇게 변해, 나 변해, 이렇게 변해요. 내가 왼쪽 얼굴에 사진을 올리고 그죠? 생성 AI한테 가서 동양인 얼굴 만들어줘 하니까 일본 여자가 나왔어요. 일본 여자가.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내가 쓰는 데에 따라서 그죠? 온갖 내 얼굴이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이 중에 한 개를 딱 보내면서 이거 레오나르도 AI인데 그죠? 레오나르도처럼 만들어줘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주고 내 얼굴 그죠? 사진 뭐 40장 올렸더니 내 얼굴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줘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멋지게. 그래서 이 많은 것들 중에 나는 요 왼쪽 것을 그죠? 딱 만들어가지고 요걸 우리 아들한테 보내면서 얘야 이게 내 영정사진이다 이러고 그랬어요. 왜 이제 영정사진을 그죠? 막 늙은 얼굴 주름 찐 얼굴 할 필요 없어요. 멋지게 내 얼굴을 AI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생성하는 겁니다. 플레이그라운드 AI에 들어가가지고도 그죠? 사진 하나 올렸더니 온갖 나의 얼굴을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어줘요. 빙 크리에이터에 들어가가지고 저녁에 그죠? 강가에 두 남녀 연인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을 아름답게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그려져요. 이제 화가가 필요 없어요. 전부 화가 영화 만들어줘 하면 동영상 그대로 만들어줘요. 자, 여러분이 오시면 한국에 오시면 이거 전부 이효정 회장님께서 준비해가지고 다 무료로 교육시켜드리고 여러분이 멋지게 다 영정사진에다가 우리 가족의 뭐 회감년 뭐 한 거 전부 동영상으로 10원도 들지 않고 전부 AI 문자예요. 무료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교육시킬 겁니다. 인스턴트 아트에 들어가도 이 그림도 제가 그린 거예요. 멋지게 그릴 수 있죠.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릴 수 있고 정말 뭐 여기 배트맨 로고 그린 고양이를 그려줘 하면 얘가 다 그려져요. 광고가 필요 없어요. 광고 회사가 앞으로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로 세상이 빨리 변하는데 저희가 준비한 게 너무 많다. 빨리들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박영수 박사님 다 길게 들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다음에 또 소중한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 음악 최정원 감독님과 함께 또 신나게 합창의 시간인데 잠시 인사 소개 좀 내빈 소개를 한 분 소개해드리고서 넘어가겠습니다. 백석대학 전 이사장 겸 미국 신학대학 및 동국권의 신학대학 설립자이시며 현재 미국 LA에 거주하고 계신 서효한 교수님 오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잠깐 끝까지 자리 지켜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3부 마지막 순서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정은 음악감독님과 함께 합창의 시간입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운명 제목은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다음에 두 번째 곡은 아리랑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강의 듣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노래 한 곡을 하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리랑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곡은 바벨론이라는 클래식 곡인데 제가 가사를 약간 리메이크를 하고 곡을 제가 좀 손을 봤습니다. 저는 성악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일어나서 이게 허리도 펴시고 옆에 분 손에 손을 잡고 그리고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시간입니다. 놀자. 비파 소리에 맞추어 주님을 찬양해 머리 목소리 아파요 주님 찬양합니다. 그러나 원수들이 고요한 아침에 우리를 사로잡으리 모두 울었도다.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네. 시온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네. 안식을 주소서 주요. 자, 노래 감상하시면서 뒤에 있는 분 다 앞으로 나오세요. 천천히 나오세요. 사진 촬영도 하고 같이 합창도 하겠습니다. 다 내려오세요. 자, 말은 하지 말고 음악은 감상하시고 다 내려오세요. 다 내려오세요. 주님 찬양합니다. 자비하신 내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서 간절히 비옵니다. 간절히 기도해. 조용히 하시죠. 우리 불쌍히
잠깐 두 분 다 비키세요. 앞에 비켜. 다 나오시고. 나오시라고. 자, 뒤에 있는 분들 다 나오세요. 손에 손을 잡고 내려오세요. 아이, 좀 나오시라고. 비키라고. 다 나가. 사진 찍으러. 저 뒤에. 자, 이거 찍어줄게. 가만 있어. 아, 진짜 짜증나. 자, 지금부터 떠든 사람은 피하세요, 좀. 사진 안 찍어줘. 아이, 아이씨. 저기 모자 쓰라지, 피해. 카메라. 아이씨. 자, 지금부터 아까 나오세요. 흰 모자 나오세요. 저기 자, 지금 나오시라고. 사람 비켜주세요. 비켜줘. 사이드. 이름 적으나. 자, 지금부터 요 카메라 이거 나가니까 말 안 들으면 반대로 퇴장시킵니다. 자, 사진 찍을 사람 다 뒤로 나오고 다 앞에서. 자, 비켜주세요, 거기. 다 아이, 비키세요. 들어가다가 나오던가 하시라고. 들어가시지 나오세요. 빨리 비켜. 자, 우리가 목소리 높은 거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자, 표정을 밝게 해주세요. 그만 있어, 거기. 자, 그 다음에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새끼들 진짜 말 안 듣네. 요 새끼들 사진 찍어주면 안 돼. 개 같은 거확 시키ಕೊಳ್ಳ네. 독일을 이루자 이 나라 이결의 살인 오랜만에 보네. 뭐 이렇게 오랜만에 멋있어졌어요? 아니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자주 오지. 저 새끼들 늦게 나타나가지고 저 새끼들 가운데서 사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손은 도 내일도 저희 한인 여성대회 이틀째 행사 사진 한번 찍어주라니까 안 찍어. 다 찍어놨다 보내준다 했잖아. 이걸로 찍어야지. 나오지도 않는 거지. 자, 마지막 곡 아리랑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리랑 얼쑤 뒤에 계신 분 다 나오세요. 자, 손 다 올리시고 시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나를 버리고 가시는 데요 심리로 못 가서 발병 난다. 한 번 더 합니다.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있기에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혼을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모두 사랑해 사랑해 모두 사랑해. 대한민국만. 자, 최정은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수고해주신 최정은 교수님, 음악 감독 최정은께 큰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방금 노래하신 분은 호주의 장영기 회장님이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자,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 자, 내일 오전 9시 반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